증인이 국정원에서 몽중원 식당까지 이동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갔나요? 방금 그 차량, 그 신모 씨가 운전하는 그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이 수행 보좌관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저는 그 야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좌관은 굳이 동반하지 않고 그냥 차량만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수행 보좌관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네. 당시 정부 비화폰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 비화폰과 원내 비화폰은 차장실에 반납했습니다. 당시 저녁에요? 퇴근하면서. 중국 출장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중국 출장 전날인 당일에 비화폰을 증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에서 공항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퇴근할 때 핸드폰을 반납을 한 것이죠. 보안폰을 한 것이죠. 그 공항에서 집에서부터 공항으로 갈 때 네. 수행원이 수행 보좌관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런데 저는 그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하고는 굳이 수행보관까지 동반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중국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중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정이긴 하지만 네. 그냥 공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뭐 데려다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신모 씨가 차량을 가져와서 저를 공항까지 이동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뭐 공항까지 따라 나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차장이 공무를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보좌관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평상시에도 그러세요? 평상시에도 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굳이 수행 부관까지 데리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비화폰을 그때 보좌관을 통해서 네. 운전관을 통해서 보좌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날에 보좌관에 맡겨두신 거죠? 보좌관에 맡긴 게 아니라 차장실에 반납한 건데 그건 규정상 그렇습니다. 원래 출장하기 하루 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보안 물품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그러면 증인이 6시부터 그 다음날 몇 시에 출국하시는 거였나요? 오전에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이요? 그때까지는 차장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대신 상황 대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상황 대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예, 통보가 근데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비화폰은- 그런 상황에서의 그 통신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누가 뭘 갖고 있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20시경 대통령이 증인에게 발신한 전화를 그와 같이 증인이 비화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를 받았죠. 네. 예. 증인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다시 한번요. 증인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예, 대통령부터 전화 받은 보좌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저에게 제 예. 개인 폰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예. 증인 특검 주신문에서 20시 2분경 보좌관이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는데 20시 2분경이라는 구체적 시각이 증인의 기억에 있는 것입니까? 뭐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1차장이었던 증인의 보좌관은 몇 명이었나요? 3명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미스해서 당황을 좀 하셨죠. 네? 대통령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받지 못해서 당황하셨죠. 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신 건가요? 아니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받지 못하면 당황하죠. 예. 그리고 비아폰을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청담동에서부터 내곡동으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예? 그 전화를 빨리 확보해서 리턴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당황하신 거죠. 그런 면도 있네요. 예.
증인은 대통령이 20시경 증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20시 22분에 통화해서 알게 됐습니다. 20시요. 20시. 그러니까 20시에 통화한 이유를 몰랐고 네, 예, 몰랐다. 예, 예.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조태영의 증언이라 아니 그 비합헌 통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조태영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장이 그 전주인가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장이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 보고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확인을 하기 위해 오후 8시경 증인에게 전화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아직 거기시죠? 라고 묻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 진술서입니까? 조태용 원장의 아니, 진술입니까? 대통령의 진술입니다. 아, 피고인의 진술입니까? 네, 대통령의 진술. 그러니까 아직 거기시죠? 라고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네,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변했고 그래서 대통령은 조태용이 미국에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증인에게 원장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증인이 그때 청담동에 있어가지고 비합헌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있고 증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런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알고 있죠. 뭐 일부는 헌재에서 예, 언급하신대요. 그렇죠. 언급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조태영 증인 신문조서 제시하고요. 피고인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대통령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곧이어 증인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므로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20시경 증인의 정부 비합헌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왜 증인한테 전화했는지? 근데 이게 설명이 되는 게요. 헌재 때는 이게 이 자료가 확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부 비합헌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에 의하면 대통령이 증인과 통화하기 전에 국정원 1차 증인과 통화한 시각이요. 그 국정원 1차 정부 비합헌으로 전화를 발신한 시각이 20시 00분 01초. 착신 시각은 20시 00분 19초. 종료 시각은 20시 00분 28초인데 대통령은 그 직전인 19시 59분 21초부터 21초간 조태영 국정원장과 통화를 해서 19시 59분 42초에 전화를 마치고 전화를 마치자마자 18초 뒤에 증인의 정보 비합헌으로 증인에게 전화를 발신을 하거든요. 이게 정보 비합헌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보 비합헌 통화 내역이 없을 때 이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최근 확보된 정보 비합헌 통화 내역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주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조태용에게 전화했는데 조태용한테 전화를 했는데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라는 피고인의 대통령의 진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뭐 알고 있다고 하셨죠? 이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은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20시 또는 22시 22분에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통화하기 전에 조태영 원장과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죠. 특히 20시 바로 18초 그렇죠. 전에.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조태영 원장이 미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라는 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조태용 원장이 한국에 없으니까요.
증인한테 아니 한국에 있는 거를 방금 통화해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 없는 걸로 통화를 했다니까요. 조태영 원장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미국에 있다고 통화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여튼 대통령이 증인과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조태영 증인에게 발신하기 전에 통화를 못했죠. 증인에게 발신하기 바로 직전에 조태영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됐는데 이제 알게 되신 예, 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그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한 것은 당시 뭐 격려 또는 원장이 없기 때문에 원을 잘 챙기라는 뜻에서 전화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조태영 원장하고 통화해서 조태영 원장이 국내 원장 관저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사실은 맞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증인, 조금 전에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 과정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 언론에 계속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 부분 어떤 통화 내용이죠? 내역에 대해서는 아니죠. 제가 보기엔 헌재에서 증언할 때 조태영 원장님이 8차 증언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전화가 와서 지금 관저에 있다? 다음에 미국 대사하고 저녁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얘기에서 나온 거지 구체적인 통화 시각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통화 시각이 나와야 뭐 시각이 아니라 하여튼 뭐그 전에 제 그런 통화를 질문 했다는 듣고 얘기니까. 답하십시오. 제 질문 듣고 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과 또 증인 사이의 통화 선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만 있었는데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이 확보된 게 최근입니다. 최근이어서 지금 이 선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특히 또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18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 증인 아까 제가 듣기로는 증인이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이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특검 조사받을 때 정부 비하폰 통화 내역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과의 통화 그리고 증인과의 통화의 구체적인 시각도 특검 조사에서 들어서 알고 지금 증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2월 달에 나오는 유튜브만 봐도 나와요.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20시 또는 22시 22분에 전화하셨을 때는 원장이 국내에 없으니까 오늘 잘 챙겨라. 그다음에 격려차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원장이 국내에 아닌 줄 알고 전화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각에 조태영 원장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하면서 조태영 원장이 당시 진술로 그 국정원장 관사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진술은 나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간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선후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지난번 네, 피고인이 직접